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이 내용에 대한 독후감을 한 가지 읽겠습니다. 꼭 필요했던 학문 그리고 예술이라는 제목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 앞에서 나온 자유의 내용은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의 평생에 해당되는 문제들이다. 먹고 살려면 직업은 거의 평생 고민해야 하고 무교로 살지 종교를 가질지 어디에 살지에 대한 고민도 살면서 언제나 불쑥 다가오는 것들이다. 그 외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수많은 자유가 있을 텐데 학문, 예술의 자유가 헌법에 적혀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0대, 길면 20대까지만 접할 것 같은 학문, 관심이 없으면 평생 접하지 않을 것 같은 예술, 개인적으로 학문과 예술에 호감과 로망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예술의 비중이 크진 않고 학문과 관련된 일을 하니 이 부분은 내 문제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면 그만큼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걸 뜻한다. 그래서 조금 예전을 생각해 보았다. 사회가 위기에 처하면 시민들은 잘못된 것을 아는 것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가는 것을 했다. 2019년 개봉 영화 말모이는 일제감정기 때 조선어학회가 한국어 사전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룬다. 말모이란 최초의 한국어 사전을 뜻하고 1911년부터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1914년 거의 완성 단계에서 중단되어 책으로 발간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한글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함만은 아니다. 우리 글이 있고 말이 있어야 그 글로 우리의 가치와 사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민주화운동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치르면서 전국적으로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운동이 벌어졌는데 4.19 혁명 때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다. 2017년 개봉 영화 1987을 보면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매체에서 왜 그들이 시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과 학생이 아닌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도 나온다. 소위 운동권 학생이라 불리는 이들이 많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였다. 헌법에서 말하는 학문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의 자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알고자 하는 바를 알아갈 권리를 뜻한다고 생각한다. 학문은 시대를 직면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안다는 것은 큰 시대 변화 때마다 그 힘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대안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구조가 있었다. 그래서 헌법에 학문의 자유를 적어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으리라 추측해본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차별과 편견부터 경제, 국제, 생존, 환경, 안전 등을 알아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차별, 편견에 동의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 조직들, 국가들이 존재하니 앞으로도 배움의 내용, 방식에 따라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학문은 사회 변화, 사회 혁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술도 학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하다. 수많은 사람을 감명시키고 공감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분야는 예술이 독보적일 수도 있다. 일제감정기 운동 시 일제감정기 운동주의 별에는 밤이라는 한 편의 시를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 시 한 편으로 내가 살지 않았던 시대의 아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것까지 그것은 엄청난 힘이라 생각한다. 일제감정기에는 문인, 화가 등이 연합한 연극운동도 있었다.
일제감정기 당시의 민중들의 억압받는 삶을 표현하는 연극은 공연장뿐 아니라 길에서도 진행되는 복합적인 방식이었다. 투옥되어 고통을 겪은 예술인들도 많았다. 사회적 저항의식을 담은 미술을 민중미술이라 부른다. 1980년대 사회비판적 활동을 해온 예술가들 중에서도 전두환 정권 때 북한을 찬양한다고 판단된 작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이가 있었다. 예술이 예술가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살펴보면 현대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술 활동도 많이 있는 듯하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시작으로 한 촛불 시위는 2017년 박근혜 탄핵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의사 표현을 하는 주요한 행위가 되었고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부터 시작된 노란 리본은 사회적 아픔에 대한 공감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플래시몹, SNS 캠페인 등이 모두 예술적 행위,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표현의 방식을 특정 권력가나 정부, 국회가 막아선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닐 것이다. 사회 건강을 위해 예술의 다양성은 필수적이다.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말이다. 학문과 예술은 개인의 가치, 생각의 표현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문화는 우리들 시민과 국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이에 대해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술계통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학과 예술이 우리 정서나 특징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학문과 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함으로써 자기 표현이 풍부해지고 생각의 다양성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어려운 순간이 오면 우리들은 음악이나 미술, 책 등으로 해답을 찾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가기도 합니다. 학문과 예술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보호받아야 돼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트위치나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이 트렌드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트렌디한 예술의 지원을 늘리고 도태되는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국가에서 다양한 가치 생각의 표현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해서 예술과 학문은 사회를 혁신하고 사회 문제를 드러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덕후가이었고 예술은 누구에게나 자기 표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해야 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